숲의 고요한 변화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른 새벽부터 오두막 지붕을 두드리던 빗소리가 이젠 봄비치고는 제법 굵어졌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숲속 깊은 곳에 웅크렸던 생명들이 흙을 뚫고 힘차게 솟아오를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주변이 연두빛으로 물들게 되겠지요. 이렇게 모든 생명이 저마다의 속도로 약동하는 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쯤 머물고 계십니까? 다들 저만치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만 같은데 내 삶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조급해지시나요? 세상의 시계는 쉼 없이 돌아가는데 나만 아직 살을 내는 겨울 한가운데 멈춰 있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멈춰버린 것 같은 우리 삶에 다시 따뜻한 생기를 불어넣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고도 서글픈 일입니다. 우리는 60평생 혹은 70평생을 정말 쉬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정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편안하게 쉬어도 될 만한 나이가 되었는데도 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한번 시작해 보려 해도 금세 시들해지고 이제 와서 이 나이에 뭘 새로 하겠어? 그냥 하던 대로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이유는 도대체 왜일까요? 현대 심리학이나 뇌과학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 푹 주저앉고 마음이 늪에 빠진 것처럼 꼼짝 못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서커스단에서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를 보잘것없는 밧줄 하나로 길들이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커스단 사람들은 코끼리가 아주 어릴 때 아직 힘이 약한 아기 코끼리의 발목을 굵고 튼튼한 밧줄로 묶어서 땅속 깊이 박힌 쇠말뚝에 꼼짝 못하게 메어둡니다. 어린 코끼리는 엄마 품으로 가려고 혹은 그 답답한 곳을 벗어나 도망치려고 며칠 밤낮을 발버둥치며 그 밧줄을 끊어보려 온갖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밧줄은 끊어지지 않고 결국 그 여린 발목에 피가 나는 상처만 남게 되지요. 아픈 실패를 수없이 겪고 나면 어린 코끼리는 마음속으로 아주 서글픈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아,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이 줄을 끊고 달아날 수 없구나 하고 말입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 코끼리가 집채만 하게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마음만 훌쩍 먹으면 그깟 쇠말뚝쯤은 가볍게 뽑아버리고 밧줄도 툭 끊어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 자란 코끼리는 그 얇은 밧줄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도망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한계를 그어버리고 아예 생각의 스위치를 꺼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인생 후반전의 모습도 이 서커스단 코끼리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부딪혔던 크고 작은 실패들,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받았던 깊은 상처들, 그리고 아무리 밤을 새워 땀 흘려도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던 그 수많은 일들이 겹치고 겹치면서 우리 마음도 서서히 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새로운 기대 같은 건 아예 접어버립니다. 그냥 어제 살았던 대로 오늘을 살고 오늘 살았던 대로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험난한 세상에서 더는 다치지 않는 가장 편안한 길이라고 찰떡같이 믿어버리는 것이지요.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자연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숲속의 어린 싹이 보여주는 놀라운 힘을 가리켜서 생명의 도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저절로 피어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자신을 답답하게 가두고 있는 낡고 무거운 껍질을 부수고 힘차게 밀고 나오는 그 간절한 의지가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살아있음, 즉 참된 생명이라는 것이지요. 단순히 가슴 속에 심장이 뛴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그저 그럴 것이라는 깊은 체념 속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아직 그 낡은 껍질을 깨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력한 마음의 껍질을 부수고 우리 안에 고이 잠들어 있는 그 위대한 생명의 도약을 다시 끌어내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이렇게 굳어버린 일상의 습관을 깨뜨리고 다시 일어서는 아주 구체적인 지혜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내 삶의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뻔히 다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똑같은 하루를 쳇바퀴 돌듯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늘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면 안 되는데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내일 아침 해가 밝으면 어제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어제 만났던 사람들과 똑같은 불평을 나누며 하루를 훌쩍 보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 답답한 습관의 굴레에서 그토록 벗어나기가 힘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참으로 앞뒤가 안 맞는 서글픈 일입니다. 우리 뇌가 낯설고 새로운 행복보다는 차라리 익숙한 불행을 훨씬 더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나서는 것, 혹은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우리 뇌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만들고 바짝 긴장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매일 하던 뻔한 불평을 늘어놓고 늘 앉던 낡은 소파에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은 뇌가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아도 되는 아주 쉽고 편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반복되는 일상이 가시방석처럼 지루하고 내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뇌는 그저 늘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에너지가 적게 들고 안전하다며 우리를 살짝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번 다짐만 할 뿐, 결국 익숙한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이렇게 기계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갇힌 현대인들을 향해서 가짜 시간을 살고 있다고 매섭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시계바늘은 똑딱거리며 우리에게 어김없이 나이를 먹게 합니다. 하지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계 태엽에 맞춰서 억지로 움직이는 기계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답답하고 두꺼운 일상의 껍질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깨부수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수천 년 전 동양의 철학자 장자는 우리의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아주 깊고 까마득히 넓은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거대한 물고기가 살았습니다. 그 크기가 몇천 리나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정도로 컸는데 이 물고기가 거센 파도를 타고 수면 위로 힘차게 한번 날아오르면 붕이라는 엄청나게 큰 새가 됩니다. 그 날개 길이가 어찌나 거대한지 마치 하늘을 다 덮어버린 짙은 먹구름 같았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붕새가 한번 힘차게 날갯짓을 하면 거대한 호어리 바람을 타고 9만리 꼭대기까지 솟아올라 남쪽의 맑고 푸른 바다를 향해 쉼없이 날아갑니다. 그 날갯짓에는 어떠한 주저함도 없고 낡은 과거에 대한 미련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엄청난 생명의 도약만이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동네 나무 위에 앉아있던 매미와 작은 비둘기 한 마리가
이 거대한 붕새의 모습을 보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고 어떨 때는 날다 지쳐서 땅에 툭 떨어지기도 하는데 저 녀석은 미련하게 9만 리까지 올라가서 남쪽으로 간다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하고 말입니다. 장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9만 리 하늘을 날아가는 거대한 붕새입니까? 아니면 동네 나무까지 사이만 오가며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굳게 믿는 작은 매미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한 마리 나비의 꿈처럼 좁은 틀을 벗어나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인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젊을 때보다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매미처럼 작은 나뭇가지에만 머물러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나이엔 다 그렇게 마음 비우고 조용히 사는 거야 라는 좁은 틀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극히 좁은 매미의 시선일 뿐입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베르그송이 말한 폭발적인 생명의 도약이 고스란히 숨쉬고 있습니다. 뇌가 속이는 익숙한 불행을 과감히 걷어차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향해 날갯짓을 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조용히 숲의 섭리를 관찰하다 보면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산속의 나무와 이름 모를 들풀들은 결코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기계처럼 반복하지 않습니다. 매일 부는 바람의 방향이 다르고 내리쬐는 햇빛의 온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 매일매일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새로운 환경에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적응해 나갑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은 냄새를 풍기지만 굽이치며 끊임없이 흐르는 계곡물은 언제나 맑고 투명합니다. 우리 인생도 바로 이 계곡물과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익숙하고 좁은 나뭇가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내 안에서 잠든 붕새를 일깨우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오늘 당장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제3장에서는 굳어버린 우리 뇌를 깨우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작지만 강력한 도약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 자, 그렇다면 이 두꺼운 껍질을 깨고 우리 안의 생명력을 다시 꿈틀거리게 하려면 우리는 오늘 당장 무엇부터 실천해야 할까요? 장자의 거대한 붕새처럼 9만리 하늘을 날아오르라고 해서 살던 집을 팔고 낯선 시골로 훌쩍 떠나거나 지금까지 맺어온 인연을 다 끊어내라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갑작스럽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면 우리의 뇌는 엄청난 거부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지레 겁을 먹고 다시 원래에 익숙하고 답답한 자리로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무언가 변화를 굳게 결심했다가도 늘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가 결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놀라서 파업을 선언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에 대해 아주 놀랍고도 희망적인 사실을 하나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심지어 인생의 가을을 지나 앙상한 겨울에 접어든다 해도 뇌세포는 새로운 자극을 받기만 하면 끊임없이 변하고 새롭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술적인 용어로는 뇌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한 번 굳어버리면 영영 끝나버리는 그런 딱딱한 시멘트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극과 경험을 주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부드러운 찰흙처럼 새로운 모양으로 예쁘게 빚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뇌를 다시 어린아이처럼 유연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매번 큰 결심을 하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낯선 경험을 우리 뇌에게 살짝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늘 다니던 편안한 시장 가는 길 대신 오늘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동네의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텔레비전에서 매일 듣던 익숙한 유행가 대신 평소에는 전혀 듣지 않던 클래식이나 낯선 나라의 연주곡을 조용히 틀어놓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겁니다. 식당에 가면 늘 시키던 익숙한 메뉴 말고 이름조차 생소한 새로운 음식을 눈 딱 감고 한번 주문해 보는 것도 아주 훌륭한 뇌의 훈련 방법입니다. 마트에 가서도 매번 사던 비누 대신 향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비누를 골라보는 것. 이 모든 작고 사소한 시도들이 우리 뇌에게는 엄청난 생명의 도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소소하게 일상의 습관을 살짝 바꾸어 줄 때 좁은 방 안에 갇혀 있던 우리의 뇌는 기분 좋게 놀라며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듯 잠들어 있던 생명력이 천천히 기지개를 켜고 굳어있던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봄바람 같은 신선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어서 일상의 무언가를 바꾼다는 것은 결코 피곤하거나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까맣게 잊고 지냈던 내 안에 숨겨진 호기심과 보물을 다시 찾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가슴 뛰는 나만의 놀이입니다. 그 작은 놀이가 하루하루 매일 반복될 때 나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선택한 가장 편안한 자유 속을 당당하게 걷고 있는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작은 날갯짓을 시작으로 우리는 남은 삶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채워가야 우리 마음에 완전한 평화와 편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지혜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제4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환한 햇살을 받으며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또다시 습관처럼 익숙하고 무기력한 어제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발걸음을 한번 떼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긴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실 베르그송은 아주 따뜻한 철학자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조차 마치 기계 부품이나 수학 공식처럼 수치로 딱딱하게 계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베르그송은 달랐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기계처럼 멈춰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편의 시처럼 펄펄 끓어오르는 뜨거운 피를 가진 생명의 경이로움을 글로써 내려갔습니다. 그의 글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의 마음을 깊게 울렸는지 그는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머리로 차갑게 쓴 철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부르는 따뜻한 생명의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베르그송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책상이나 의자 혹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물건들은 누가 깎거나 부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멈춰 있는 죽은 물질에 불과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은 결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매 순간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끊임없이 껍질을 깨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아주 역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공장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낸 멈춰있는 기계 부품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내고 오늘보다 더 편안한 내일을 향해 뻗어나가는 그 위대한 생명의 도약이 용암처럼 뜨겁게 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숲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베르그송의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 자연의 섭리인지 느끼게 됩니다.
산속의 커다란 바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묵묵히 비바람을 맞으며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척박한 바위 틈에 아슬아슬하게 뿌리를 내린 소나무는 단 하루도 같은 모습인 적이 없습니다. 봄에는 새순을 틔워 올리고, 여름에는 짙고 푸른 그늘을 만들며, 가을에는 새로운 생명을 품은 솔방울을 아주 탐스럽고 야무지게 맺습니다. 숨을 쉬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소나무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비집고 세상 밖으로 힘차게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그저 편리하게 정해놓은 나이라는 숫자나 은퇴자라는 우울한 꼬리표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편안함이라는 낡은 껍질을 훌쩍 벗어 던지고 낯설고 새로운 경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순간 굳어있던 뇌는 다시 어린아이처럼 유연하게 살아납니다. 오늘 당장 평소 걷지 않던 길을 한번 산책해보고 한 번도 듣지 않았던 낯선 음악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렇게 매일 조금씩 나의 의지로 일상의 껍질을 깨부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세상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대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위대한 생명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작은 변화를 통해 굳어있던 내면의 생명력을 다시 깨웠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시간은 과연 예전과 똑같이 무의미하게 흘러갈까요? 베르그송은 내 안에 위대한 생명력이 깨어나는 순간 우리가 시계로는 도저히 잴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아주 깊고 진정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텅 비지 않게 꽉 채워주는 그 진정한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 시계의 바늘을 벗어난 그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늙어가는 것에 대한 허무한 마음을 말끔히 떨쳐내고 내면의 맑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진정한 시간에 대한 깊은 해답은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